도화는 사실은 청장년층이나 중년층보다 어린이들과 그리고 노인분들께 많이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의 경우 잠이 들고 나서 약 1시간 정도는 두피 부분에 땀이 좀 촉촉히 송글송글 나는 모습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낮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양기를 아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이 들 때 이제 피부 쪽으로 올라오는 위기라는 기운이 있어요. 이 위기는 호위하다 할 때 위기인데요. 피부를 보호하고 땀샘을 꼭 쪼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낮에 너무 열심히 놀고 또 성장을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 이 위기가 살짝 부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땀샘을 꼭 쪼우지 못해서 밤에 살짝 특히 이제 열이 모이는 위쪽 부분으로 두피나 이마 그리고 목 뒤 이런 쪽으로 아이들이 이제 땀이 막 나게 되죠. 1시간 정도 나는 땀은 그냥 정상적인 범위 아니라고 보시면 되지만, 만약에 아이가 상체까지 또는 등까지 도한이 난다거나 또는 1시간 이상 이렇게 아침이 돼서라도 옷이 축축할 정도로 땀이 난다고 하면 아이가 좀 과도하게 양기를 소모하고 있는 거고 성장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근처에 한의원에 가셔서 이제 좀 보약을 드신다던가 성장에 대해 진맥을 좀 짚어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성인이나 청년은 보통 이 도한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아마 야근을 많이 한다던가 만성 피로가 생긴다던가 이렇게 아주 많이 피곤할 때에는 한두 번씩 그런 증상들을 아마 일반 분들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는 보통 쉬면서 회복하실 수 있는 범위이지만 매일 밤마다 이렇게 시청자분처럼 도한이 생긴다던가 머리나 목 수준이 아니고 등이나 가슴까지 도한이 난다고 한다면 그거는 몸이 많이 허해진 상태다 보니까 근처에 한의원에 가셔서 또 진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런 도하는 음허 증상은요, 하루아침에 딱 생기는 게 아니라 누적된 피로, 누적된 음허 증상이 생기면서 발생을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점차 기력이 쇠해지면서 갱년기 이후로 도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보통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안 맞는 자율신경 실조증, 그 다음에 갱년기 증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이런 도한이 심해집니다. 식은땀이 나면서 기허도 같이 보통 끼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기운도 낮에도 숨이 짧다거나 움직이면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같이 겸하는 경우도 많고요. 불면증이 있다거나 우울증이 있는 이런 화병 증세를 겸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한 가지만 이 도한증만 가지고 사실 한의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고요. 보통 화병이라던가 다른 증상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기운이 없어요. 손발이 자주 부어요. 아니면 기침이 생겨서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증상들을 사실 같이 끼고 오세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과 함께 도한이 있다면 내가 계속적으로 깨진 독처럼 나의 에너지가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새는 이 깨진 독을 어떻게 붙이느냐, 이제 사실 자연적으로 노화가 되면서 에너지가 줄어드는 걸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약으로 정기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약을 복용하신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시청자분도 한 번 드셨는데 드셨을 때는 좋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돌아오더라 그러셨죠. 이게 이제 깨진 독처럼 자꾸 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채워놓고 다시 또 세워나가니까 또 조금 있다가 또 채우시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적으로 치료를 좀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좋은 처방을 소개해드리면요, 육미지향원이라는 처방을 가장 많이 씁니다. 노인분들 도안에는 이런 처방을 쓰면 아주 잘 들으니까요. 꼭 한의원에 가셔서 한 번씩 진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앞에 안녕하세요. 김정현 원장님이 상담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도한증, 야간에 땀이 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조금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네, 들어보십시오. 일단 네, 도한증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밤에 특히 잘 때 나는 땀을 도한증이라고 하고요. 요걸로 뭐 병원을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양방에서는 이제 치료 목표로 잡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일반적인 다한증의 일종으로 보고 크게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치료 목표로 잡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 한의학에서는 이 도한증 자체를 치료 목표로 잡기도 하고 또한 이 도한증이 단순히 땀이 나고 내가 몸이 젖고 이런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 몸의 밸런스가 상당히 많이 깨져 있다는 신호로 좀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과 더불어서 이 도한증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도한증은요, 잘 때 땀이 나는 경우인데 사람의 몸은 땀이 난다는 건 체온이 올라갔을 때 원래 이 올라간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땀이 나는 겁니다. 이 원래 사람 몸은 잘 때 체온이 0.5도에서 1도 정도 살짝 낮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 예, 집,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추운 집에서 살아서 예, 예, 예. 춥게 하고 살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 머리가 좀 덥다 싶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항상 이 머리 때문에도 집을 시원하게 하고 사는 예, 예. 편인데,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앞에 상담하신 것 제가 들어봤을 때도 가슴하고 머리 쪽으로 열이 많이 올라오시는 증상도 좀 있으실 거고 체질적으로 아까 건강하다 그러셨는데요. 이런 분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액 부족이 있는 상태에서 열이 위로 많이 뜨는 증상. 그래서 에너지는 넘치는 것 같은데 이 진액이 점차 고갈이 되면서 이런 허열이 뜨고 헛땀이 밤에 나는 증상들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네, 오래 될 경우에는 이 땀이 계속 나가게 되면 진액 고갈이라고 해서 이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몸이 점차 허해지게 됩니다. 젊으셨을 적엔 체력이 굉장히 남들에 비해서 좀 좋고 넘치는 게 있으셨을 텐데 이 도한을 계속 좀 방치를 하시게 되면 점차적으로 살도 조금 빠질 수 있고 이 몸에 진이 빠지면서 기력도 떨어지실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때 체온이 올라가는 증상이 있는데 이 잘 때 체온이 올라가서 보상적으로 땀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머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몸에 열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히려 병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네, 도안증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원인을 잡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진액 고갈, 몸에 이 진액, 물이 적어지게 돼서 우리 산이 건조할 때 산불이 잘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몸이 건조해져서 허열, 진짜 내가 건강해서 나는 열이 아니고 허열이 뜨면서 헛땀이 나는 것을 이렇게 도안증의 원인으로 하나 잡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는 앞에서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눈도 많이 건조하실 거고 입 안도 마르거나 혹은 피부나 머리카락, 손톱 같은 부분들도 많이 좀 푸석푸석해지거나 약해지는 것도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만성적으로 음식 섭취를 좀 가려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특히 진액을 보태줄 수 있고 몸에 윤기, 기름기를 보태줄 수 있는 견과류라든지 특히 호두 이런 부분을 좀 꾸준히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하나 네, 이런 도안의 원인으로 하나로 잡는 것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한방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들을 이 소양병이라고 카테고리를 잡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안쪽에 화가 생기고 또한 이런 생체 시계에 리듬이 깨지면 낮에는 자연스럽게 체온이 올라가고 에너지가 올라오고 하는 것이 정상이고 밤에는 오히려 몸이 좀 진정되고 가라앉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란이 되면서 밤에 오히려 체온이 더 올라가고 더 각성되고 더 긴장돼서 이 땀이 나는 것도 이 도안증의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 예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든지 속을 좀 끓이셨다든지 그런 게 있으시다 그러면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 뭐 한약재로는 시오나 바나 황금 같이 가슴을 열어주는 약재들을 좀 사용을 하시게 되면 도안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도안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자체는 불편하시긴 해도 크게 위중하거나 크게 이 위급한 질환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오래 방치하시게 되면 이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꾸준히 치료하시고 견과류 같은 것도 많이 챙겨 드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좀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물론 시청자분을 직접 진단해보고 검사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말씀하셨던 증상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아마 음어증 또는 혈어증으로 인한 도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음어증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건강한 의사 잘 챙겨보셨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음어증이 오래되면은 뜨거운 기운이 위로 올라오고 차가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는 상열하한증. 이 상열하한증도 아마 건강한 의사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증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도안증이 음어증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은 이 음어증이라는 것이 아까 앞서 원장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몸 안에 혈액이나 아니면 뭐 소화액 이런 액체, 신체 내의 액체, 즉 체액이 부족한 상태를 일컫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건조해져서 피부도 건조하고 안구도 건조하고 입마름도 생기고요.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어증으로 인한 증상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간략하게 3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화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무려 7, 8년 동안이나 도안증이 지속이 되셨기 때문에 음어증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분입니다. 또 손발이 시렵다, 특히 발이 시렵다라는 것은 하한, 아래쪽이 차갑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열감도 올라오시고 입이 마르다, 상열증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열하한증으로 진행되기 전에 음어증의 범주에서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시청자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순환기계 증상 같은 경우에는 연령을 좀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5, 60대 이 중장년층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나타나시는 증상이 이 얼굴이 좀 빨개지는 안면 홍조 증상이나 가슴 두근거림이나 아니면은 열감이 위로 올라오는 상열감 같은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아마 어디서 낯이 익는데 싶으실 텐데 바로 여성 갱년기 장애 증상과 유사합니다. 이게 왜 유사하냐 하면은 여성 갱년기 장애에 겪으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음어증으로 변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상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순환기계 증상, 음어증으로 인한 순환기계 증상이 노년층에서는 고혈압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고혈압이 나타나냐 하면은 이 체내에 혈액은 부족한데 이 혈액을 손끝, 발끝 이렇게 신체 말단으로 보내주려면 심장이 평소보다 힘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이 혈액이 많을 때보다. 근데 심장이 힘을 많이 준다라는 것은 즉 혈압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음어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화기계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소화기계 증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게 말해서 그냥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소화가 왜 잘 안 되냐? 또 체액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소화에 이 도움을 주는 소화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화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가 돼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덜 흡수된 상태로 계속 이제 뭉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가 맺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메스껍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우리 장이라는 것은 연동 운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음식물을 밑으로 내려주기도 하고 서로 섞어주기도 해야 되는데 이 연동 운동을 시켜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이 기능들도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화 기능의 운동과 이 소화의 그 화합 같은 것들도 다 저하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음어증으로 인한 순환기계 그리고 소화기계 증상을 많이 겪으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 음어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경정신과적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음어증에서 시작된 신경정신과적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우리 50대, 60대, 70, 80대 어머님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면증인데요. 이제 나는 잘 준비를 다 하고 정리를 다 하시고 이제 이부자리에 잘 들어가셨는데 몸은 정말 피곤한데 정신은 말똥말똥해지고 자꾸 또렷해지고 이러면서 결국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선잠으로 이렇게 새벽을 보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런 음어증으로 인해서 어머님들이 불면증을 갖고 계실 때 보통 같이 동반되는 게 우울증이 많습니다. 좀 부정적인 기분도 들고 삶의 의욕도 많이 저하돼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울증과 불면증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같이 다니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이 신경정식적 증상에서 보면은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 입맛이 없다, 아니면은 혀가 좀 얼얼하다, 맛이 잘 안 느껴진다, 이런 미각 이상 이런 것들도 있겠고, 또 항상 좀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이 거듭되다 보니까 화병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혈류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손발에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손발 저림이나 손발의 떨림까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상열 하한증까지 발전하기 전에 음어증이 있을 때 이 어머님들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관리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오던 그런 것들입니다.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식사도 좀 잘 챙겨서 하시고, 앞에서 원장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견과류도 잘 챙겨 드시고, 또 가까운 한의원에서 내가 지금 이런 증상들이 좀 가볍게 있는데 발전하지 않게 지금 조기에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전문가에게 좀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땀이 이렇게 밤에 많이 나세요? 네, 그렇게 땀이 많이 나가지고요. 옷이 다 젖고 이 비계랑 자던 자리가 요가 젖고 그러거든요. 네, 하체로는 땀이 나진 않으시고요. 네, 발이 시렵거나 하진 않으세요? 발이 많이 시렵죠. 손발이 많이 시리는 손발 많이 편인데요. 시려우시고. 네, 밤에 주무시다가 소변을 보러 깨시는 경우들도 있나요? 밤에 뭐 그렇게 소변을 자주 보지는 않는데 거의 밤에 소변은 좀 한 번 정도밖에 안 봐요. 한 번 정도 보시고요. 네. 어머니 키랑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네? 키랑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키는 1m 한 45쯤 되고요. 네, 몸무게는 57, 58이래요. 57, 8 되시고요. 어머니 눈이 뻑뻑하거나 아니면 얼굴에 홍조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세요? 입이 마르거나? 눈이 많이 좀 건조하고요. 네. 이 귀랑 눈이 한쪽으로는 좀 잘 안 들리는 편이에요. 귀 안 들리시고. 식사 양은 어떻게 되세요? 식사는 뭐 잘 하고 있어요. 네. 소화도 잘 되시고요. 네. 네. 어머니 이런 땀나는 증상이 얼마나 되셨어요? 언제부터 시작되셨죠? 한 7, 8년 됐어요. 7, 8년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횟수가 갈수록 점점 더 땀이 심하게 나서 네. 애들이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네네. 알아보니까 한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 한약을 이제 35만 원을 주고 한 개를 가을에 저 먹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먹을 때는 조금 덜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이제 조금 이제 몇 달 이렇게 되니까 네. 그대로예요. 예, 어머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때 땀이 나는 증상을 가지고 도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도한이라는 건 이제 도둑의 도자를 갖다 써서 땀을 갖다 나도 모르는 새에 도둑 맞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게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머니처럼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기운이 딸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특히나 신장에서 우리 네. 몸에 냉각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잡아주지를 못하면, 그러니까 열을 잡아주지 못하면 그게 이제 땀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그러면서 몸의 진액까지 상실되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신장의 기운이 허하다, 신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는 이제 열이 아주 많은 분들도 이렇게 땀이 줄줄 흐르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한방에선 칠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칠정으로 인해서 땀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화기가 약해서 기운이 딸려서 땀구멍을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에도 이렇게 땀이 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머니처럼 연세가 이제 많아지실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이제 기운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장, 그다음에 간장, 비장, 그리고 이제 뭐 심장, 폐까지 이렇게 점차 기운들이 딸려지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장의 기운이 부족해서 신허로 인한 도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검은 콩이라든지 검은 깨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네.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연세도 고령이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음식만 가지고 조절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한의원에서 약을 갖다가 복용을 하시면 또 이전에 효과를 보셨다고 하니까요,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다만 이것이 한 제, 두 제 이렇게 짧게 하기보다는 좀 장기간으로 시간을 두시고 오랫동안 약을 드신다 생각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상태들이 좋아질 겁니다. 뭐 단순히 땀이 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눈이 뻑뻑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밤에 주무시다 소변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관절이나 근육들도 이렇게 진액이 말라가면서 통증들이 더 심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땀이 나는 것이 이 증상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어머니 몸에서 어머니한테 나타내는 하나의 신호로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진액을 보충해주고 신장의 기운을 북돋아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장기간 한약을 복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